여기 악어가 두 마리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이름은 라코스테. 이 상표는 1933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9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으며 2009년 초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 고급 캐주얼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한 마리 이름은 크로커다일. 1947년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1989년부터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국내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95.1%로 1위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여성복 분야에서는 무려 48회 이상이나 상을 받은 매우 유명한 상표입니다. 분명히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컨셉 의상표를 사용하는 라코스테와 크로커다일.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두 악어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악어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두 회사의 상표권 분쟁.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변리사 최인영입니다. 라코스테와 크로커다일. 우리에게도 정말 친숙한 상표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두 상표가 헷갈렸던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두 상표의 유사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원고는 라코스테, 피고는 크로커다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크로커다일의 상표를 라이센스 받아 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용권자가 보조 참가자로 출석했습니다. 라코스테는 라이센스 사용권자가 크로커다일 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커다일의 상표권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죠. 라코스테가 승소하면 논란이 된 크로커다일의 상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 얼마 전 크로커다일의 라이센스 사용자를 통해 출시된 크로커다일의 티셔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악어 모양 위쪽에 들어가는 영문자를 티셔츠와 똑같은 색으로 자수를 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악어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라코스테 제품과 헷갈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크로커다일의 상표권이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문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상표 취소라니요. 악어 모양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품 라벨, 태그, 쇼핑백, 옷걸이 같은 데는 크로커다일 영문자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혼동이라니요. 그리고 저희는 라이센스 사용권자가 저희 상표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니, 옷에는 잘 안 보이게 해놓고 다른 데는 잘 보이게 썼다고 해서 혼동이 없겠습니까? 또 라이센스 사용자들을 제대로 관리했다고 하는데 잘 관리했다면 어떻게 이런 제품을 출시하도록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크로커다일의 라이선스 사용권자가 크로커다일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상표의 영문자의 색상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라코스테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켰다고 보여집니다. 크로커다일은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하지만 본 법정은 피고가 라이선스 사용권자가 상표를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크로커다일의 상표권을 취소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시나요? 두 상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라코스테는 의류 제품에 악어 모양만 상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크로커다일은 악어 모양 상단에 영문자로 크로커다일을 새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크로커다일의 라이센스 사용권자가 크로커다일의 제품을 출시할 때 상표의 영문자 부분을 옷의 색깔과 같은 색상으로 바꿔 사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용권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크로커다일이라는 영문자는 잘 보이지 않고 악어 모양만 눈에 띄게 된 거죠.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는 다른 회사의 제품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자체적인 사용은 물론이고 라이센스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할 때도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표권자는 자사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써 등록된 상표가 취소될 수 있는 거죠. 크로커다일 측은 자신들이 사용권자에게 상표 사용 기준을 정한 매뉴얼을 주었고 신제품 샘플과 승인 요청서와 같은 서류를 사전에 받아 검사에 시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의무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표권자의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뉴얼을 교부하고 신제품 샘플을 검사해 시정을 요청했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러한 이유로 크로커다일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등록받아 사용해왔던 상표를 취소당하고 말았습니다. 상표가 취소된다는 것은 해당 상표에 대해 더 이상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왔던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은 기존 상표를 대체할 상표가 필요하게 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관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떠세요? 상표, 등록만 해놓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자는 상표에 대한 라이센스를 줄 때 반드시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사용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상표권자의 교육과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할 수 있도록 평소 증거 자료들을 잘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라이센스 사용권자의 관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표권자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때에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소중한 상표를 굳건히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